그래서 또 한 번은 또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그 고서점 거리가 있거든요. 간다라고. 간다 그 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 옛날 책들 많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도쿄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독도 지도도 거기서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거기 가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조복성 얘기하니까 그 이제 한 책방 그 주인이 이제 한번 네.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소개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쭉 보니까 사실은 그 조복성 그 내가 찾던 조복성의 그 곤충기는 아니었고 조복성 선생님이 일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저로 해가지고 쓰신 원색 조선의 점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비도감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쭉 보면서 이제 굉장히 감회는 새로웠는데 실제로 제가 찾던 이제 곤충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한국에서 꾸준히 이제 책에 대한 어떤 그 찾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의외로 이렇게 이 책 찾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어떤 뭐 그 큰 어떤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계속 기다려서 계속 책을 사냥하듯이 계속 이렇게 노려보면서 계속 그 책을 이렇게 책이 어디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보는 약간 지루한 과정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몇 년을 제가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왠지 감이 있을 것 같은 그 인터넷 서점 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제가 구입을 하게 됐죠. 네. 우리가 이제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님은 조금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상당한 업적을 남긴 우리 조복성 박사님의 업적이 이렇게 대중과 거리가 있었던 사연이 있나요? 그분 개인사에? 일단은 선생님은 사실은 1930년대 우리나라 그 조선 대중 과학 운동을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과학자분들하고 이렇게 펼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는 그 말씀하신 나비 박사 그 석주명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30년대 40년대 굉장히 이름이 알려지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자제분이 이렇게 후손이라 그럴까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어지지가 예. 그렇죠.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조명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는 자료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석주명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분이 학교에 또 교수님이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외적으로 그런 자기 오빠를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거로 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조복성 선생 같은 경우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우리 황 대표께서 이렇게 좀 개인적인 관심을 출발해서 우리 대중에게 또 큰 소득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곤충기 안에 있는 서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이 책입니다만 네, 조복성 박사가 쓴 곤충기. 1947년이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안 태어나셨을 때.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생태계가 다양한 우리 한반도에는 매우 재미있는 곤충들이 많다.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한반도의 곤충을 연구 발표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땅의 곤충에 소홀했으니 어찌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의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곤충에 대해 힘써 연구하고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책에 싣는다. 끝으로 부족하나마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 무조건 더럽다고 욕하고 업신여겼던 한 마리의 곤충을 생물 세계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기쁠 것 같다. 1948년 2월 8일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실에서 조복성. 참 저도 좀 뭉클해지는데 이 한 마리의 더럽고 업신여겼던 이런 곤충과 벌레들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심정이셨겠습니다. 이 책을 발견하고 읽으시면서. 책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렇게 책이 좀 두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 그 말씀이나 네. 거기 담겨진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네. 굉장히 귀중하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곤충들의 화장술, 그런 것도 있고, 곤충들의 식량의 세계, 생명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인간처럼 이렇게 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화장은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 어떤 우주의 오묘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표본 관리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한 분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보관이나 아니면은 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그리신 그림 같은 것들 보니까 정말 미술 작가가 따로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감탄할 뿐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표본을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보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표본에서 이제 상태가 이제 옛날에 채집했더라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상태가 좋아서 특별히 마음에 든다면 뭐 저는 희귀종이라고 하는 장사는수가 제일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분이 일본 교수들 밑에서 공부를 하셨지만은 당시 조선박물학회 잡지 곤충에 대한 연구 잡지를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90여 명의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세 번째로 논문을 많이 내신 분으로 22편을 내셨어요. 그리고 당시에